계속해서 지역 소식입니다. 양주시 도화 일반산업단지의 권리권이 경기도에서 시로 이양됐습니다. 그동안 허가권을 가진 주인이 달라 활용할 수 없었던 부지에 신규 투자가 생기면서 지역 일자리도 생겨날 예정입니다. 김소영 기자입니다. 양주시 은현면에 위치한 도화 1, 2 일반 산업단지입니다. 도화 일반 산업단지는 6만 7천여 제곱미터 부지에 지난 1996년 단일 기업이 입주해 20여 년이 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인접한 두 개 단지의 권리권이 1단지는 경기도, 2단지는 양주시로 각각 분리되어 있어 생산 활동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허가를 내어주는 주인이 다르다 보니 두 단지 사이에 인접한 도로와 토지 등 비어있는 부지 활용이 쉽지 않았습니다. 상황이 이렇자 양주시는 지난 2017년부터 국토교통부의 법률상 질의 회신을 통해 권리권 단일화를 고민했습니다. 산업단지 지정권 이양은 결국 분리된 산업단지를 통합해서 산업단지 안에 있는 토지를 최대한 합리적으로 이용하는 데 목적을 갖고 있습니다. 결국 이달 초 경기도는 31개 시군 정책협력위원회를 통해 도화 일반 산업단지 권리를 양주시에 이양하기로 했습니다. 시는 권리권 통합으로 지역 경제 활성화와 지역 내 일자리 창출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번 산업단지 통합을 통해서 유휴부지가 생겨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그 유휴부지의 신규 투자가 기대되는 상황입니다. 신규 투자 시에는 연간 기업 운영의 생산 증대액이 약 1,800억 원 정도가 예상되고요. 약 70여 명의 일자리 창출이 기대됩니다. 권리권 이양은 확정됐지만 앞으로 산업입지심의회의 심의 등 산업단지의 통합 절차가 남았습니다. 이 과정을 거쳐 양주시는 최종적으로 지정권과 관리권을 고시할 예정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소영입니다. 대기오염 방지 시설을 가동하지 않는 등 환경오염물질을 불법으로 배출한 업체들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지난 3월부터 7월까지 경기 서북부 지역을 집중 수사한 결과 21개 사업장이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입건됐습니다. 해당 업체들은 대기오염 방지 시설을 가동하지 않거나 배출관을 몰래 설치해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등의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도특사경은 이 중 16개 사업장을 검찰에 송치하고 5개 사업장을 보강 수사하고 있습니다. 지난 28일 오전 7시 15분쯤 포천시 이동면의 한 군부대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불은 보급창고에서 시작됐으며 3시간 10분 만에 꺼졌습니다. 이번 불로 인명피해는 없었고 1,420제곱미터 규모의 창고와 보관 중이던 물품들이 모두 불에 타면서 소방서 추산 4억 3천여만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소방당국과 군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오는 9월부터 신규 등록하는 자가용 자동차 번호판 앞숫자가 2자리에서 3자리로 늘어납니다. 이번 자동차 번호체계 개편은 부족한 비사업용 승용차의 번호 약 2억 1,000개를 확보하기 위한 겁니다. 시는 주정차 단속 카메라와 공공 민간 주차장 등 차량 번호 인식 시스템을 사용하는 곳에서는 8월 말까지 인식 시스템을 업데이트해야 혼란을 예방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의정부시는 추석을 맞아 8월과 9월 2달 동안 의정부 지역화폐, 의정부 사랑카드 충전 금액의 10%를 인센티브로 지급합니다. 2달 연속 40만 원을 충전하면 최대 8만 원의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고 지역화폐 사용 전에 경기지역화폐 앱을 통해 소득공제 신청을 하면 연말 정산 시 체크카드와 동일한 사용금액 30%의 소득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습니다. 의정부 사랑카드는 의정부시 내에서만 사용 가능한 선불형 충전카드로 신용카드 단말기가 설치된 16,700여 곳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양주시는 본격적인 휴가철을 맞아 다음 달 16일까지 농축수산물 원산지 표시 점검에 나섭니다. 이번 점검은 시민에게 안전하고 위생적인 먹거리를 공급하기 위한 것으로 농축수산물 유통 중대형 매장과 판매장을 비롯해 유원지와 계곡 등 주요 피서지 음식점을 대상으로 진행합니다. 점검 결과 적발된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와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이나 고발 조치를 할 예정입니다. 경기도의회 포천 석탄발전소 폭발 사고 등 진상조사 특별위원회가 지난 29일 제3차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회의에는 GS 포천 그린에너지 관계자 등이 출석했으며 위원회는 질의응답과 제출 자료를 토대로 관련 사항을 검증했습니다. 이날 이원웅 위원장은 감사원 감사에서 산업통상자원부가 주의 처분을 받은 사실은 중대한 절차상 하자라며 시설 허가 자체를 무효 사유로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위원들은 시설 인허가 과정에 의혹이 드는 것은 사실이라며 당시 주민 설명회에 참여한 주민 대표성 문제 등을 집중적으로 추궁했습니다. 또 그간 영업비밀 사유로 제출하지 않은 장자 산업단지 및 신평 1위 열수요 자료 등 관련 자료를 제출할 것을 GS 측에 요구했습니다. 포천 석탄발전소 폭발 사고 등 진상조사 특별위원회는 2020년 2월 11일까지 활동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경기도가 정책 제안 경진대회를 열었습니다. 20개 시군에서 81건의 제안이 올라왔는데 총 7개 팀이 결선에 올랐습니다. 김태희 기자입니다. 청년, 가족 단위 등 맞춤형 경기도 시티투어 코스를 만들자는 의견부터 장난감 도서관을 통한 어린이집 차량 카시트 대여 방안까지 경기도 시군 창안대회 결선에 오른 7개의 제안. 대부분 실현 가능성이 높고 전국에서 활용할 수 있는 제안들입니다. 전문가 심사와 청중평가, 사전 온라인 여론조사의 점수를 합산해 우열을 가렸습니다. 이날 1등은 미활용 에너지를 이용해 지역 난방 열 공급을 제안한 부천시가 차지했습니다. 저희가 에너지로 쓰고 남은 열을 어떻게 하면 재활용할까 생각하다가 인근에 있는 지역 난방 열로 공급하면 좋을 것 같아서 인근 GS 파워에다 제안을 해서 저희가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이 제안에 따르면 온실가스를 줄일 뿐 아니라 세외 수입까지 얻을 수 있습니다. 수상한 팀은 최고 500만 원의 상금을 받았습니다. 시군에서 채택된 많은 제안들이 다른 시군에 좀 퍼져나가고 그로 인해서 도민들의 삶이 좀 개선되고 나아지고 웃음을 띌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면 좋겠습니다. 도는 올해 선정된 제안을 관련 부서 검토를 통해 정책으로 반영하거나 도 전역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경기주TV 김태희입니다. 양주와 동두천을 거쳐 연천 한탄강으로 흐르는 신천이 국가하천으로 승격됩니다. 경기도는 최근 환경부가 신천을 포함한 전국 15개 하천을 국가하천으로 승격하기로 결정했다고 지난 29일 밝혔습니다. 해당 하천은 올해 8월 중 국가하천으로 고시된 후 내년 1월부터 승격됩니다. 국가하천으로 승격 시 정비 비용 등을 모두 정부에서 지원해 수해 피해를 막는 정비 사업에 속도를 낼 것으로 예상됩니다. 경기도는 다음 달 1일부터 내년도 주민참여 예산 사업으로 추진하는 도민 재앙정책 온라인 투표를 진행합니다. 도는 올해 4월부터 6월까지 도민 제안 공모를 통해 접수된 351건 가운데 실국 부서 검토, 민관 예산협의회와 민관협치위원회 심사를 거쳐 34건을 선정했습니다. 온라인 투표는 경기도 온라인 여론조사 홈페이지와 경기도 주민참여예산 홈페이지에서 진행됩니다. 도는 주민참여예산위원회와 민관협치위원회 평가와 온라인 투표 결과를 합산해 8월에 최종 사업을 확정하고 확정된 사업에는 모두 500억 원의 예산이 배정됩니다. 이어서 날씨 정보입니다. 수요일에는 비 소식이 예보돼 있습니다.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비가 내리겠는데요. 특히 오후부터 밤 사이에는 시간당 20mm의 강한 비가 쏟아지는 곳도 있겠습니다. 31일 최저기온은 25도, 최고기온은 29도가 예상되며 미세먼지 농도는 좋음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이번 비는 목요일 오전까지 이어지겠습니다. 비가 그친 후에는 다시 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생활지수입니다. 낮 동안은 냉방을 충분히 하시고 음식은 부패하기 쉬우니 요리하고 바로 섭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저희는 언제나 지역 주민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